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남겨진 재산이 20조인데 상속세를 12조 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이 8조 원으로 쪼그라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세를 내고도 20조 원의 재산이 계속 더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주 큰 부자가 아니라도 상속세를 내야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속세를 내고도 재산을 더 불려나갈 수 있는 비법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보시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고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과연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거나 혹은 그 정도는 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210억을 만들어 보자고 하니까 210억이 돼도 상속세로 절반을 내야 될 텐데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10억이 돼도 상속세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세가 약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인데요. 주식에 대해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 4개월 동안의 종가의 평균 금액의 지분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이건희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18조 9,633억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30억 원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지분가치 30억 원 이상의 최대 주주의 주식 평가액은 20%를 할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율이 60%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1조 4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용인 에버랜드 땅 같은 부동산이 1조 원 넘게 있어서 다 합치면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재산 20조 원을 상속받는데 12조 원을 상속세로 내면 8조 원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 보유 지분을 평가할 때 주가가 삼성전자는 62,394원, 삼성물산 11만 4,681원, 삼성생명은 6만 6,27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26일 기준으로 주가가 삼성전자는 82,500원, 삼성물산 12만 1,500원, 삼성생명은 7만 5천원이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 후 넉 달 만에 삼성전자는 32%, 삼성물산은 6%, 삼성생명은 13%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분 가치가 18조 9천억에서 24조 3천억으로 5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면 상속세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렇다고 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진 않을 겁니다. 상속세는 연부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처음 6개월 안에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를 5년 동안 6분의 1씩 나눠서 내면 됩니다. 연이자 1.8%만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2조 원의 6분의 1인 2조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2조 원 정도씩만 더 내면 되는데요. 이 돈도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건희 회장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해줬고 상속인들의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만 해도 현재 9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는 2조 1천억 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조 원 정도니까 세 자녀만 합쳐도 13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증여해준 주식 지분과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재산이죠.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의 상당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합치면 3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주가가 매년 10%씩만 올라도 3조 4천억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2조 원의 상속세는 아무 걱정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세를 내고도 남는 거죠. 그렇다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2조 원씩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식을 팔면 지분율이 줄어서 경영권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배당을 늘려서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34조 원에서 배당금을 연 3%씩만 받아도 1조 원의 돈이 생깁니다. 물론 배당금에도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는 경영권에 지장이 없는 계열사 주식 지분을 팔면 충분히 상속세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일가의 상속세 걱정은 우리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세는 큰 부자들만 내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상속세 과세 기준 금액이나 세율은 변동이 없는데 집값은 계속 상승해서 금융자산 없이 집만 있는 분들은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10억 원만 돼도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만 상속을 해주면 금융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상속세가 7,920만 원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20억은 하는데요. 20억짜리 집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3억 9천만 원 나옵니다. 부동산만 상속해주면
상속세를 낼 때 집을 쪼개낼 수도 없으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대출을 받게 되면 아마 등골이 빠질 겁니다. 하지만 펀드로 상속을 해주면 다릅니다. 글로벌 1등 기업 주식 펀드에 210억 원이 만들어져 있을 때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융자산 210억 원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면 현재 세법대로 공제금액을 빼고 상속세가 87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처음 6개월 안에 6분의 1인 14억 5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210억 원이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돼 있어서 연평균 10%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6개월 사이에 5%만 수익이 나도 10억 원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 5천만 원치만 팔아서 내면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이자 1.8%를 더해서 14억 8천만 원을 내면 되는데요. 남은 금액에 또 10% 수익이 나면 20억 정도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세금 내고도 5억 정도가 또 남는 거죠. 상속세를 내고도 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불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수익률이 매년 똑같이 10%씩 나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겠죠. 어쨌든 길게 보면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자녀들도 글로벌 1등 기업 주식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해왔다면 자녀들 재산도 많이 불어나 있겠죠. 그러면 상속세는 자녀들 재산으로 내도 되니까 고스란히 다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이나 자산가들을 보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을 몇백만 원씩 붓는 분들도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사망하면 낸 보험료보다 큰 보험금을 타게 되니까 유리합니다. 하지만 30년, 50년 후에 사망하게 되면 낸 보험료 대비 타는 보험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자산을 불려가는 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큰 돈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사망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기보험을 들면 됩니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보장기간이 짧은 대신에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으로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죠. 지금이나 앞으로 발생할 상속세에 대비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식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설명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